이번에는 그 장정아 변호사님께서 주총 각 문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정기 주총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있고 한데요. 사실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막상 작성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와 특히 날인을 누가 어떤 도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서를 첨부해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장정아 변호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정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주총회 준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럼 실무를 하실 때 그럼 어떻게 서류들을 작성을 해서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미나 끝나고 보내드릴 자료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예시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라 요거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서류는 일단 5가지이고요. 첫 번째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그리고 소집기간 단축 동의서 그렇게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주주총회 참석장 및 위임장도 세트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서면 의결서 보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록도 함께 첨부해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을 할 때는 총회일에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전자문서로 통지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요거는 이제 전원 동의 사항이 아니라 각 주주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집 통지서 발송할 때까지는 우리 회사가 어떤 의결을 할 건지는 확정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거나 이제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이제 10일 전에 하는 걸로 정해 두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주주 전원 동의 받아서 또 소집 기간 단축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집 통지서 먼저 보면 우리 회사 법인명을 제일 위에 기재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본건이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은 일시에 아래 장소에서 아래 사항들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이제 주총을 개최할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통지를 한다라는 취지가 담기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기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안건으로 분류가 돼서 표시가 되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별첨 문서를 따로 빼서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정관 개정의 건 같은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까지도 소집통지서에 첨부해서 발송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수해주지 않으시면 이것도 이제 소집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야 되고, 저희가 나눠드릴 예정인 그 해당 파일에는 별첨 정관 개정안 참고해서 이제 개정 전, 개정 후를 도표로 작성해서 각 내용 기재하실 수 있게 그것까지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집통지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소집통지서에서 제일 유의하실 부분은 이제 언제까지 발송하느냐 부분이거든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 이제 14일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통지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정관에 정해 두신 경우도 있고 정관에 두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주총 준비하실 때 상법 가장 먼저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하지만 회사 정관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정관 확인하시고 소집 통지는 어떻게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각 내용들 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주주총회 관련 서류들이다 보니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들이나 절차들도 다 준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으시면 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 결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사회에 여셔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소집 통지서 발송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들 다 세팅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소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집 기간 단축
동의를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 회사가 자본금 총액이 이제 10억이 넘으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해당 사항 없으세요. 신경 안 쓰시면 되지만 이제 대부분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실 거거든요. 이게 투자금이랑은 구분되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 보시면 이제 회사 자본금이 나오시는데 이제 고 자본금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는 주주 전원 동의가 있을 때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실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에 가름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소집 통지 기간도 크게 신경 쓰시지 않고 이제 소집 기간 단축 동의서 받아두시고 언제든지 이제 주총 여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기간을 다 지켜야 되고 우리 회사의 주주분들이 많으시다고 한다면 사실 전원 동의 받는 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에 특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집기간 단축 동의서에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기재된 서류를 배포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음영해 드린 부분들 위주로 채워서 주주분들 날인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 참석장 그리고 위임장이 있는데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하실 때 이제 참석장 및 위임장 그리고 이제 서면 의결서 이후에 설명드릴 그 서류들을 이제 동봉해서 보내드리게 될 거예요. 이제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위임 받으신 분들이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한 서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참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한 버전을 보내드릴 거고요. 사실 참석장이나 위임장에 뭐 정해진 양식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어서 다양한 양식으로 사용하시고 있고 이제 중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양식이 있으시다면 뭐 그거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일단 저희가 마련한 양식은 이렇습니다. 참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출석하시는 고 주주분이 제출하시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 주주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기 주주총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확정되는 내용들 담아서 보내주시고 그럼 요거 참석장 들고 주주분께서 이제 출석해 주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리인이 참석하시는 경우에도 참석장 같이 가지고 출석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석장 그리고 이제 참석 위임장이 있고 이제 참석 위임장에는 대리인이 누군지 이제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 명의나 주소 그리고 주민번호 혹은 생년월일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의결권이 이제 위임이 될 테니까 위임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얼마의 주식 수가 위임이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건 위임 같은 경우에는 대리로 출석하셔가지고 대리 발언도 해주시고 투표에 참여해서 이제 의결권 행사하는 재반 권리를 다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의안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일반적인 위임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임장에는 본인의 이제 개인 인감증명서나 아니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위임장이랑 같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채워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주주총회 서면 의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는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서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정관에 요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없으시면 사실 서면 의결서를 활용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접 와주시거나 대리해서 권한 행사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이제 회사 정관 확인해서 이 부분에 근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주주 전원 동의로 서면 결의를 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근거 규정이기 때문에 전원 동의 받아서 서면 의결하시는 사항이랑은 차이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는 총회 소집 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요거 이제 행사하실 경우에는 소집 통지서에 지금 보여드릴 서면 의결서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의안에 대한 이제 참고 자료,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을 선임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스톡 옵션을 부여하신다거나 할 때 그 의결에 참고하실 수 있는 참고 자료들을 다 첨부해서 같이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의결서는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이 부분도 이제 노란 부분들 음영 채워서 보내주시면 되고, 주주가 이제 개별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해 주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주총장에 오시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의사 표시하실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건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일단 지금 이제 정기주총 세미나니까 정기주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지금 1번 안건으로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라고 저희가 기재를 했고, 2호 안건으로 임원 보수 승인의 건이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요 두 가지는 사실 모든 회사가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시는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정기주주총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월 중에, 혹시 특히 이제 3월 말에 많이 개최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회계연도가 보통 1월부터 12월이다 보니까 그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이걸 이제 3개월, 그러니까 그 다음 해 1월부터 3월 이내에 이제 재무제표 정리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3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하실 때 이제 같이 제출하시게 되는데, 법인세법상 그 신고하실 때 정기주총회 승인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3월 중에 이렇게 정기주주총회를 여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호 안건으로 일반적으로는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보수 승인의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보수, 조금 전에 강성욱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임원보수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그 해의 임원의 보수 한도를 주총에서 설정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승인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또 어떤 결의를 많이 하시는지 살펴보면, 통상 이제 정기주총 때 스톡옵션 부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 올해 스톡옵션 부여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회사가 아마 벤처기업이실 거예요. 이제 벤처 등록해 두시고 벤처기업이 되신 회사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벤처기업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벤처기업법상 그 비상장 법인에 대한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에 근거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던 법령이 이제는 이제 그 비상장 법인에 대한 상법 규정보다는 벤처기업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정관을 확인하시면 우리 회사는 상법 또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라고 정해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수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법령을 선택해서 등기를 해두시거나,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해 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두 개를 다 쓰더라도 우선하는 법령이 있다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정관이 혹시 아웃데이트 된 게 아닌지는 확인을 한 번씩 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스톡옵션 부여하시기 전에 정관을 먼저 개정하는 결의를 하시고 그 정관을 반영해서 이제 스톡옵션 부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 개정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스톡옵션 부여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제 정기주총에서 결의를 가장 많이 하신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록 쓰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제 의사록에 관련된 이제 상법 규정을 살펴보면,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 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요건 의사록 관련 규정이니까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의사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시작할 때는 회사명을 제일 먼저 기재하셔야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해서 이제 언제 개최가 됐는지,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가 어떻게 되고, 주주는 몇 명인데, 이번 이제 정기주주총회에 몇 명이 출석했고, 그럼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가 몇 주여서 이제 이 의결 정족수를 채울 만큼의 주주가 출석했는지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주총회는 의장이 이제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데, 의장이 보통은 이제 대표이사님이실 거예요. 이 부분도 정관은 확인을 하시고요. 의장인 대표이사님이 이제 등단해서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문구가 기재가 되고, 이제 감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감사님이 일반적인 부분, 적법한 성립을 확인했다, 뭐 이런 부분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성해 드린 서류에서는 이사회에서 이제 2023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의 건을 승인하고, 요걸 이제 주주총회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의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이제 제1호 의안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상적인 문구를 기재해서 이제 적시를 해드렸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도 상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뭐 일반적인 내용들 다 기재를 해드렸고, 한 번씩 보면 이제 뭐 결손금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별도 의안으로 빼서 결의하겠다라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서류라면 이제 한꺼번에 승인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근데 뭐 우리 회사가 매번 그렇게 빼서 결의를 하셨다거나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따로 하셔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1호 의안에 모두 포함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은 이제 출석 주주들의 반대가 크게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라고 작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임원 보수 승인의 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총에서는 이제 한도만 설정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보수 한도 혹은 감사 보수 한도 해서 이제 금액 설정하고 이제 승인하시는 것으로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정관 개정하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소집 통지 하실 때 해당 통지서에 요 지금 보실 수 있는 이 표 있잖아요. 정관 변경 안에 대한 내용이 소집 통지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엔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로 별첨해서 승인을 하시기도 하고, 뭐 어떻게 개정이 된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의사록에 기재를 하고 남겨두시는 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의사록 작성하실 때 생각보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제 날인하시는 건데요. 이제 언제 개최했다, 본점에서 뭐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특이 사항이 없으시다면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채워서 기재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의장인 대표이사님은 반드시 출석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 누구 하는데, 그때 날인을 이제 법인 인감 그리고 대표이사님의 개인 인감 두 개 다 날인을 하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인감 없으실 테니까요, 개인 인감 날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사회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석한 이사님들 다 이렇게 날인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사록 작성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결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예시적으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의장은 2호 의안 승인 여부를 물은 바 감사위원회 설치가 지연된 관계로 시급하게 정관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는 출석 주주 지적에 따라 전원 이의 없이 부결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안건은 부결됐다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다. 이렇게 기재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이렇게 남기지만, 이사회를 하실 때는
그 반대하시는 이사님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빼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이사 누구는 이거 뭐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했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뭐 이런 의견을 남겼다거나, 그러니까 찬성하지 않는 이사님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서면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서류들이 더 작성이 되거나 변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렸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록 전체 관련된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의사록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엄격한 형식이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문서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은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회의록을 정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주총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다 기재해 주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다들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의사록에 주주총회니까 주주들이 도장을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회사의 주총으로서 회의가 열린 거고 회사의 그 주총에 대한 의사록, 회의록이 작성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날이는 주주들이 할 필요가 없고,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인 이사들,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날인을 하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되게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부결은요, 실무적으로 사실 스타트업 여러분들 그 주총 여시면서 부결 안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부결될 것 같으면 주총 열질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부결 안건을 이렇게 적어 보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주총 관련된 강의나 세미나를 가시면 부결 안건을 어떻게 적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시로 혹시 이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에 예시 문구를 추가를 했습니다.